안녕하세요. 올해 28살 미혼 남성입니다. 대학교 졸업 후 취업하여 서울로 올라와 자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서울에 오니 힘든 점도 많았고, 특히 친구도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 외로움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 회사 입사 동기 소개로 당시 21살이었던 여자친구를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6개월 정도 만났을 때 여자친구가 어머니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 부모님 만남은 결혼을 전제로 생각해야 하는 건가 싶어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남을 피하곤 했어요. 제가 계속 피하자 여자친구가 집안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를 만나야 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버지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둘이 살아왔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일찍 결혼하셔서 자신을 21살에 낳으셨고, 그래서인지 굉장히 개방적인 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머니와 비밀 이야기도 다 나눌 정도로 친구처럼 지낸다고 했어요. 아마 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을 거라고 짐작했죠. 결국 여자친구 집으로 가서 어머니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처음 뵌 여자친구 어머니는 여자친구와 닮았지만 40대 정도의 성숙함이랄까, 농염함이랄까, 엄청 매력적이고 동안이셔서 실제로는 30대 중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매도 좋으시고 옷차림이나 스타일도 세련되셨으며 성격도 활발하셔서 첫인상부터 호감이었거든요. 처음 배웠을 때는 그냥 성격 좋은 미시 아줌마 정도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 정식이, 우리 잘생긴 정식이 왔어. 자주 놀러와 라며 살갑게 맞아주셨어요. 낯을 가리는 저도 아줌마의 예쁜 얼굴만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났고, 정성껏 차려주시는 음식들은 타지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와 금세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는 일도 많아졌고, 여자친구가 없을 때도 어머니와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거나 저녁을 함께 먹고 오기도 했습니다. 스스럼 없이 지낸 시간이 수개월 정도 되니 여자친구만큼이나 어머니와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함께 여행이나 외식을 종종 가게 되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생신이라고 해서 여자친구와 어머니, 저 셋이 외식을 하기로 하고 밖에서 만났죠.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여자친구와 어머니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모녀가 아닌 자매처럼 보였고, 특히 어머니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 배웠던 평범한 아줌마가 아닌 완전히 세련된 여성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어머니는 오늘 주인공은 나야라고 말하는 듯 엄청 신경 쓰고 나오신 모습이었어요. 검정색 타이트한 원피스에 검정색 망사 스타킹을 신고 나타났는데 그녀의 의상은 단연 돋보였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화려했죠.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는 어떤 옷을 입어도 빛났지만 그날은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모습에 넋을 잃을 정도로 흡족했어요. 정식이가 보기엔 오늘 아줌마 패션이 좀 과해 보이니? 살짝 과한 감은 있지만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오늘 생신이신데 하루쯤은 괜찮지 않겠어요? 그렇지. 하루쯤은 괜찮겠지. 사놓고 너무 야해서 못 입고 있던 옷이거든. 혹시 나 때문에 이렇게 입으셨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어머니, 원래 이런 옷은 썸 타는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입는 옷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 혹시 저 때문에 입으신 건 아니시죠? 그 이유도 있지. 당연히 남자한테 예뻐 보이고 싶은 건 모든 여자가 마찬가지 아니겠어? 호호. 여자는 꾸미기 나름이라고 하더니 정말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 같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2차로 술을 마시러 갔는데 어머니가 오른쪽에 여자친구가 왼쪽에 서서 저를 사이에 두고 팔짱을 끼셨습니다.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술자리가 점점 무르익고 어머니가 조금 취하신 듯 제 앞에서 가벼운 농담도 많이 하셨습니다. 흔히 아줌마들이 하는 농담처럼 남자랑 여자는 말이야 속궁합이 잘 맞아야 오래간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모녀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마치 딸의 남자친구에게도 편안하게 대해주는 친구 같은 어머니와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때에도 종종 어머니를 불러 함께 놀기도 했어요. 여자친구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엄마를 챙겨줘서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셋이 술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며 데이트를 즐겼어요. 그러다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여자친구가 친구들과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떠난 날, 집에서 어머니와 둘이 술을 마시다 결국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그날 이후 여자친구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희 둘 다 여자친구에게 미안하고 눈치도 보여 한동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저희 속사정도 모른 채 오랜만에 셋이 술을 마시자고 하더군요. 여자친구가 저에게 애정 표현을 좀 과하게 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는 슬픈 표정인지 화난 표정인지 모호한 표정을 짓더니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질투심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 장소로 이동하면서 긴장감이 온몸에 맴돌았죠. 혹시 여기까지 오게 된 걸 내 탓으로 돌리려 하시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수많은 갈등 속에서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멋쩍게 인사를 나눈 후 어머니가 모는 차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차 안을 감돌았어요. 최근 여자친구가 일을 시작하면서 다투는 날이 많아졌는데 그 일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걸까? 아니면 그때 그 일을 정리하기 위해 만나자고 하신 걸까? 초조함에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자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너 긴장 많이 했구나. 왜? 내가 수진이랑 헤어지라고 할까봐. 아니요. 그냥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서요. 얼버무리며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한참을 달려 차는 조용한 카페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우리 여기서 커피나 한잔 할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어쩔 땐 또 너무나 쉬울 수 있더라. 쉽게 떠나가기도 하고 또다시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기도 한다며 1시간 가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카페를 나섰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서 밥 차려줄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죠. 우리 집에 가자고? 저희 집에요? 되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는 여자친구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다며 우리 관계는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수진이에게 잘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이 단둘이 만나는 일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못 박았어요. 꽉 막혔던 무언가가 뻥 뚫리는 듯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예전처럼 편하게 친구처럼 지낼 수 없게 된다는 생각에 섭섭한 마음도 들었어요. 네, 앞으로 수진이에게 잘할게요. 여자친구와 만난 지 3년. 그 시간 동안 정말 서로 징글징글하게 싸우고 부딪히며 밑바닥까지 다 드러낸 후에야 결국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면서 적응하느라 한동안 힘들어했고 성격도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대학교 선배라는 남자가 지방에서 서울에 놀러 왔다고 연락하여 얼굴도 보고 밥도 얻어먹고 가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여자친구에게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풀 겸 다녀오라고 흔쾌히 허락했죠. 여자친구도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그 선배 남자에 대해 이혼한 남자인데다 별로라는 식으로 말하길래 걱정 없이 맛있게 먹고 잘 놀다 오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틈틈이 카톡도 보내왔고 집에 들어갈 때도 연락을 해줘 안심했어요. 다음 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이 지나자 여자친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5일 정도 더 지나서는 우리 잠시 연락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시간이 필요한가 싶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연락을 끊은 지 3일째 되던 날 제가 먼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여자친구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들었다는 말과 함께 현실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지쳤다며
헤어지자는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여자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 왔기에 힘들었지만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저 또한 마음을 정리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괴로운 시간을 며칠 보내면서 전 여자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게 되었네요. 거기에는 힘들어하는 듯한 글과 상태를 올려놓고 있더군요. 카톡 또한 염탐하며 전 여자친구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인스타그램 돋보기에서 모르는 남자 사진이 뜨기에 무심코 눌러봤는데 낯익은 여자가 옆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했어요. 정말 설마 했죠.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학교 선배라는 놈과 전 여자친구가 다정하게 붙어 손을 잡고 뽀뽀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으며 숨이 턱 막히고 눈물이 주체 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남자 인스타그램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저와 헤어지기 전부터 둘이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지방 내려가는 길이 행복하다는 글과 함께 둘이 손잡고 찍은 사진들까지 올라와 있었네요. 저에게는 그렇게 별로라고 깎아내리던 남자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고 당장 여자친구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받지 않더군요. 2번이나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감정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혼자 미친 듯이 울었어요. 하지만 끝내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놈과 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했죠. 그날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밤낮으로 생각했습니다. 잠은 도통 오지 않았어요. 울다 지쳐 잠들었다가도 한두 시간 만에 깨어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밥은 당연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울컥하네요. 월요일이 되자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나에게는 아줌마가 있었지. 내가 받은 상처 2배로 되갚아주고 말 거야. 아줌마, 저 정식이에요. 그래 정식아. 오랜만이네. 아줌마는 그때까지 제가 수진이와 헤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 수진이랑 헤어졌어요. 뭐? 아줌마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귄 지도 오래되었고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내년 봄에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진이가 대학 선배랑 바람났어요. 그것도 애 딸린 이혼남이랑. 혹시 모르셨어요? 저는 숨김없이 직설적으로 다 말해버렸습니다. 사실이었고 헤어진 직접적인 이유를 아줌마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수진이가 바람 때문에 헤어졌다는 소식에 아줌마는 대성통곡을 하였죠. 수진이 아빠가 살아생전 여자 문제로 아줌마 속을 무척 썩였다고 하더군요. 딸까지 아빠를 닮아 남자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다며 한참 동안 하소연을 쏟아내더니 직접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줌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줌마의 첫 마디는 바로 정씨가 미안해 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새벽까지 수진이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말 아줌마에게서 얼굴 한번 보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아줌마에게 연락을 받고 기분이 좋았어요. 어쩌면 수진이와 이별 소식을 발빠르게 알린 것이 그녀와의 재회를 은근히 기대했던 마음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거의 1년 6개월 만에 단둘이 다시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줌마가 재작년 생일날 입었던 검정색 타이트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오랜만에 재회였지만 옛 연인을 만난 것처럼 어색하거나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아줌마가 먼저 머리 아픈 이야기는 일단 접어두고 우리 사이에 묵혀둔 회포부터 풀자며 진하게 술이나 마시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술을 마시며 과거 이야기를 나누는데 생각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았어요. 정씨가 이 차는 우리 집에 갈래? 아줌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수진이는요? 되물었죠. 응. 수진이 대전 내려갔어. 그 이혼남을 만나러 집을 비웠다는 말에 짜증이 나면서도
기분이 묘했습니다. 제가 수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면서 왜 굳이 저런 말을 하는 걸까? 혹시 나를 떠보는 건가? 어쨌든 밖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아줌마 집으로 향했고 그녀와 함께 맥주를 마시게 되었죠. 집에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한층 더 도발적으로 보였고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진이에게는 느낄 수 없었던 묘한 매력이 넘쳐흐르는 듯 했거든요. 술잔을 혼자 벌컥벌컥 들이키면서도 자꾸만 시선은 그녀에게 향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설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정식이도 이제 수진이 있고 좋은 여자 만나야지. 글쎄요, 지금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요. 당분간 제대로 된 연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혹시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수진이랑 헤어졌는데 아줌마랑 계속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수진이는 수진이고 나는 나지. 안 그래? 그렇죠. 저도 수진이랑 인연은 끝났어도 아줌마와는 이렇게 끝내는 건 싫어요. 나도 그래. 내가 정식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더 잘 알잖아. 저는 잘 알죠. 순간 약간의 침묵이 흘렀고 어색한 분위기에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예쁘시고 나이도 아직 젊으신데 아줌마도 좋은 사람 다시 만나셔야죠. 주변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호호. 남자는 무슨. 만약 남자를 만나도 이제 결혼 같은 건 별로고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지내는 정도라면 모를까? 친구요? 아니면 파트너? 하하. 뭐? 그녀는 파트너라는 말에 살짝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파트너요? 하하. 뭐 저희 다 성인이고 알 거 다 아는데. 뭐 어때요? 솔직히 아줌마 나이에 수저라는 것도 아닐 테고 파트너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안 그런가요? 아잉, 난 그런 거 몰라. 있으시구나 보네요. 그럼요. 있어야죠. 긴긴 밤 혼자 지내시기엔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의도대로 자연스럽게 야한 이야기로 대화가 흘러갔고 이전에는 나누지 못했던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오히려 수진이보다 더 개방적이고 성적으로 솔직하며 본능적으로 몸이 뜨거운 여자임을 알 수 있었어요. 술병은 점점 늘어갔고 저희는 또 1년 6개월 전 그날처럼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벌써 4개월째입니다. 제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조차 이제는 모르겠어요. 요즘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깊어져요. 분명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이다.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영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을 짜릿한 상상을 하면서 말이죠. 사실 친구 영수는 지금 군대에 갔기 때문에 집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매일 그 친구 녀석의 집을 찾는 이유가 바로 현숙, 누나와 정희 아줌마, 그 두 사람과의 만남 때문이에요. 현숙, 누나와 아줌마는 모녀 사이이지만 저와는 특별한 관계에 있죠. 물론 아줌마와 누나도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드러내지 않고 모른 척 돌아가며 저를 원하고 있네요. 특히 세상을 오래 살면서 터득한 아줌마는 저를 미치도록 만들었네요. 평소엔 정숙한 여자처럼 온 매무새 하나 흐트러짐 없는 아줌마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웬만한 여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돌변하는 여인이었죠. 그런 매력에 저 역시 중독이 된 듯 자꾸 생각이 났고요. 사정이 이러니 평소 여자 밝히기로 유명한 제가 어찌 영수의 집을 마다하겠어요? 나 아니면 감당할 남자가 아마 없을걸? 그런 자신감 하나로 영수네 집으로 발길을 재촉하였죠. 영수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같은 반.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롤게임이었어요. 각각 브론즈와 실버 티어이긴 하였지만 우리는 게임에 진심 모드여서 랭크 게임을 자주 하였죠. 야, 이번에는 진짜 골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영수가
항상 하던 말이었죠. 언제부터인가 듀오랭크를 함께 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엄청 가까워졌네요. 주말에는 물론이고 방과 후에도 PC방으로 달려가 밤늦도록 챔피언들의 협곡을 누볐어요. 서로의 플레이 스타일을 꿰뚫고 있었고 듀오 시너지를 연구하며 승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티어는 비록 낮았지만 롤에 대한 열정만큼은 프로게이머 못지않았어요. 게임 외에도 우리는 서로에게 끌리는 부분이 많았네요. 영수는 넉살 좋고 유쾌한 성격이었고 저는 좀 더 차분하고 진지한 편이었지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듯한 느낌이었죠. 자연스럽게 영수의 집에 자주 놀러 가게 되었고 영수의 엄마와 누나와도 친해졌습니다. 영수 엄마, 정희 아줌마는 언제나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어요. 마치 친아들처럼 챙겨주시며 맛있는 간식이나 저녁을 차려주시곤 하였죠. 현숙 누나 역시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영수의 집은 또 다른 저의 집처럼 느껴질 정도로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영수의 집에서 함께 롤 듀오를 돌리고 공부하며 우리는 형제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순수한 친구의 가족에 대한 걱정이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제가 20살이 되고 여자에 대해 육체적인 사랑이란 걸 알게 되고부턴 영수 엄마와 현숙 누나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바뀌었습니다. 영수 엄마는 묘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도 나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숙함 같은 거였을까요? 쉽게 말하자면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에 새끼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라미네이트를 했는지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입꼬리가 올라가며 웃는 모습은 혈기왕성한 제게 친구 엄마란 사실을 잠시 잊을 정도로 이성적인 감정을 불러오기에 충분하였어요. 현숙 누나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학교 내에서도 퀸카로 통할 정도로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늘씬한 미인이었으니 제가 그 집을 찾는 이유가 단순히 영수를 보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보기만 하고 상상 연애로만 그쳐야 할 뿐. 친구 엄마, 친구 누나 둘 다 제게 이성적으론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이렇듯 정숙한 친구의 엄마로만 보여졌던 그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건 불과 석 달 전인 영수가 군입대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전 그날 친구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영수의 집에서 자게 되었는데 같이 술을 마시다가 몸이 찝찝해서 샤워를 한 게 화근이었죠. 제가 막 샤워를 마치고 수건을 찾다가 수건거리에 걸린 아찔한 뭔가를 하나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본 건 바로 여자의 옷이었어요. 누구의 것일까? 현숙 누나? 그렇지 않으면 아줌마? 누구의 것일까요? 누구의 것이면 어떠하랴. 현숙 누나는 현숙 누나대로 괜찮았고 나이는 좀 들었지만 아줌마 역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매력을 가진 여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때부터 괜히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숙 누나, 영수 엄마, 사실 전 두 사람 다 이성적으로 호감과 끌림이 있었기에 수건거리에 걸려있는 속옷을 보고 흥분감이 미친 듯이 밀려온 것이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 순간 갑자기 욕실 문이 벌컥 열린 것입니다. 아차 싶었죠. 샤워를 마치고 나가려다가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 걸 깜빡하고 엉뚱한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번쩍 정신을 차리고 감았던 두 눈을 번쩍 떠보니 앞에는 영수 엄마인 정희 아줌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영수 아빠가 10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뒤 재가를 하지 않고 영수와 현숙을 키워왔기에 주변에서는 열려났다. 현대판 현모양 처다란 말을 들을 정도로 조신한 여자라고 해야 하나. 암튼 생긴 것도 아나운서처럼 반듯하고 옷차림이나 헤어도 항상 흐트러짐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드라마 속 부연집 사모님 스타일이었죠. 그런 여자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란 말인가요? 그것도 친구 엄마인데 정신없는 와중에 차마 가릴 생각조차 못하였어요. 아줌마 역시 제 모습을 멍하니 보면서 몹시 당황스러워하였지만 바로 자리를 피하지 않았고 저 역시 굳은 듯 시간이 멈춘 듯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일부러 숨지도 피하지도
감추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 그쪽으로 상당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어필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우, 미안해. 한참을 멍하니 지켜보던 아줌마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문을 닫아 주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2분 정도는 서로 눈치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던 저는 욕실에서 나오자 바로 집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뒤 제 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죠. 누구세요? 응, 나야 영수 엄마. 저는 영수 엄마라는 말을 듣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아 너라도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몹시 당혹스러웠죠. 가지 않을 수도 없고 가려니 지난번 그 일 때문에 얼굴이 너무 화끈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 엄마가 부르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영수의 집을 찾았죠. 죄송해요, 아줌마. 어이구, 계집애처럼 그깟 일 가지고 뭐 그래. 괜찮아. 다 젊으니까 그런 거지. 저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해를 해주는 영수 엄마가 무척 고마웠어요. 아줌마는 군에 가버린 영수 생각이 난다며 저녁을 거하게 차려주더니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라고 하였어요. 나를 이해해주는 아줌마인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수가 없으니 어찌나 허전한지 앞으로도 영수가 있을 때처럼 자주 와. 아줌마는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구실일 뿐이었죠. 영수가 없으니 여기서 노는 것도 별 재미가 없었어요. 딱히 할 일이 없던 저는 좀 이른 시간이었지만 영수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지난번 욕실에서 봤던 것이 생각나면서 아줌마와 한 집에 단둘이 있다는 생각에 도통 잠이 쉽게 오질 않았습니다. 2시간 정도 잠을 설치다가 겨우 잠에 들었죠. 그런데 꿈인가? 하지만 분명 꿈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제 옆에 있었죠.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줌마였어요. 여태까지 정숙하다 생각했던 영수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는 잠에서 깨고도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네요. 어머, 창식이가 나 때문에 깼구나. 호호 아줌마는 별일 아닌 것처럼 웃음을 지어 보일 뿐이었죠. 제가 깨기만 기다렸는지 아줌마는 감탄사를 보냈습니다. 너 참 대단하구나. 남편 없이 혼자 지내서 그런지 오랜만인 것 같았어요. 그것도 나이 먹은 아저씨도 아니고 20대의 팔팔한 총각이었으니 오죽했으랴. 아줌마가 묻습니다. 너 여자랑 많이 만나봤지? 아줌마는 여전히 당혹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나 저는 그 미소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미소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청순한 얼굴 뒤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던 아줌마의 실체가 지금 이 순간, 그것도 아들 친구에게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덜컥하며 거실 쪽에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이어서 현숙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숙 누나가 친구들과 놀다가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전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라 현숙 누나의 소리를 분명히 들었지만 평소 같았으면 아줌마와 나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랐겠지만 아줌마는 태연하게 방을 나갔습니다. 엄마가 왜 거기서 나와? 응. 현숙이 왔구나. 영수 생각이 나서. 흑흑. 아줌마는 현숙 누나를 보더니 슬픈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엄마도 참. 우리나라 남자들 다 갔다 오는 건데 뭘 그래. 흑흑. 넌 동생이니까 그렇지. 애미 심정이 돼봐. 아줌마의 연기는 제가 울컥할 정도로 리얼했습니다. 현숙 누나가 자면 잊을 거라고 위로하자 아줌마는 못 이기는 척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줌마가 방에서 나간 지 채 한 시간이 되었을까. 다시 제 방문이 살며시 열립니다. 다시 저를 찾아온 것이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저도 모르게 속에 있는 말이 나오고 말았네요. 어머나, 창식이가 나 기다렸구나. 나도 그랬는데. 호호. 정희 아줌마의 돌발 행동은 나의 이성을
한순간에 잃게 만들었네요. 특히 건너방엔 현숙 누나가 있단 생각을 하니 기분은 더욱더 묘해져만 갔고 정희 아줌마의 적극적인 태도는 여자 앞에서 매번 주도적이던 제가 그녀 앞에선 순한 양이 되어 마치 무언가로 나를 꽁꽁 묶어놓은 듯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가만히 받아들이고 있었네요. 사실 그런 연애는 처음이었죠. 사랑받고 있단 느낌. 그런 후 우리 둘만의 비밀인 거 알지? 당연하죠. 이런 걸 누구한테 말해요. 응. 그래야지. 잘 자. 입단속까지 시킨 아줌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쿨하다고 해야 하나요? 이건 뭐 질척거리지도 않고 쉬 비밀이야. 이 한마디만 남긴 채 돌아서는 그녀에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살짝 아쉽기도 하고 다음 기회가 또 생길까? 내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저러는 걸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우려와는 다르게 그날 이후 제겐 매일같이 아줌마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제가 좋았던 만큼 그녀는 그 이상으로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였죠. 그때 또 어깨가 올라가더군요. 제가 사실 그쪽으로는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었거든요. 이후 영수가 군대에 가기 전보다 더욱 자주 그 집을 들락거렸습니다. 하지만 전 그날처럼 밤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로 낮 시간에 가야만 했어요. 현숙 누나 때문입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숙 누나가 없는 낮 시간에 아줌마와 저희 시간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한두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줌마와 만나기 위해 콧노래를 부르며 영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줌마, 나왔어요. 창식이 왔네. 들어와. 저는 당연히 아줌마가 뛰어나오면서 저를 반겨줄지 알았는데 그날은 현숙 누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야시시한 잠옷을 입고 있더군요. 어서 들어와. 누나. 근데 아줌마는 갑자기 외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시골 가셨어. 그녀는 엄마의 피를 물려받은 게 틀림없습니다. 창식이, 너 여자친구 있어? 저요. 없는데요. 에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부러 나한테 없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치. 그러면서 묘한 눈빛으로 날 쳐다보았습니다. 현숙 누나는 지금 절 오히려 유혹하고 있는 중이었죠. 이제 그녀의 눈에서 청순함이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뇨, 진짜로 만나는 사람 없어요. 누나가 하나 소개시켜주세요. 그래. 그럼 멀리서 찾지 말고 난 어때? 사귀는 건 부담스럽고 엔조이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엔조이? 너도 참 보통은 아니구나. 아니 괜히 사귀다가 헤어지기라도 하면 정희 아줌마랑 영수 얼굴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 서로 보고 싶을 때 쿨하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좋아. 일단 너를 검증부터 해봐야겠어. 나랑 엔조이로 지낼 만큼 괜찮은 남잔지 말야. 뭘 어떻게 검증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테스트에 통과해야 돼. 나도 아무 남자나 만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거든. 좋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테스트 한번 받아보죠 뭐. 그리고 대낮부터 낯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였어요. 테스트 어땠나요? 통과인가요? 그녀는 생각보다 마음에 든다며 통과를 크게 외치며 내게 다가왔고 그녀와 난 깊은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줌마가 집에 없을 땐 현숙 누나와 만나서 놀았고 현숙 누나가 집에 없을 땐 정희 아줌마와 데이트를 하기 시작을 하였네요. 하루는 아줌마가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웠기에 현숙 누나와 방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뭔가 기척이 들리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덜컥 열렸어요. 헉. 너무 놀란 저와 현숙 누나는 헉하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아줌마였거든요. 엄마, 아줌마. 아니, 현숙이 너. 아줌마는 딸년이 저와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과 동시에 질투심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넌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이? 아줌마. 그게 아니라 닥쳐.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분노가 치민 아줌마가 제 뺨을 후려 갈기니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가 버립니다. 전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죄책감에 전 더 이상 영수의 집을 찾지 않았네요. 아니 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리 오래 가질 않았습니다. 아줌마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이렇게 된 이상 어쩌겠나. 너 우리 현숙이랑 사겨. 아줌마는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할 테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전화를 끊고 난 얼른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숙 누나와 사귀라는 말에 콧노래를 부르며 영수의 집을 찾았죠. 그런데 정작 집에는 아줌마 혼자만 있었습니다. 누나는 어디 갔어요? 응. 현숙이는 친구 집에 갔는데 좀 늦게 올 거야. 역시 아줌마의 말은 절 집으로 부르기 위한 구실이었죠. 아줌마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예 작정을 하고 현숙 누나가 없는 날을 골라 저를 불러들인 것이죠. 그렇게 전 아줌마와 현숙 누나와의 질투 속에서 의외처럼 지냈죠. 이후 나는 그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오늘도 멈추지 못했어요. 아니, 멈출 생각조차 없었죠. 정혜 아줌마와 현숙 누나 두 사람과의 은밀한 만남은 내게 아찔한 쾌감과 동시에 은밀한 우월감을 선사했거든요. 마치 금단의 열매를 훔쳐먹는 듯한 짜릿함 있잖아요. 그리고 두 모녀의 욕망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은근한 자부심 같은 거 말이에요. 그것은 평범한 연애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위험하지만 진짜 매혹적인 중독과 같았죠.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모르는 척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현실을 딱 직시하는 순간 이 불안하고 위태로운 관계는 산산이 부서질 것을 그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묘하게도 서로 경쟁하듯 나를 더 깊숙이 끌어들이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죠. 정혜 아줌마는 노련한 솜씨로, 현숙 누나는 싱그러운 젊음으로 두 개의 전혀 다른 매력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올가매고 있었어요. 정혜 아줌마와의 만남은 마치 잘 짜여진 스파이 영화 같았죠. 고요한 집 안, 닫힌 방문 너머로 숨소리조차 죽여야 하는 긴장감이란 정말 컸거든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야릇한 말들, 섬세하게 몸을 더듬는 손길, 그리고 늙은 호박 넝쿨처럼 질척거리지 않으면서도 끈적하게 달라붙는 시선 말이에요. 그녀는 나를 완벽하게 조련하는 법을 알고 있는 듯했죠. 때로는 엄마처럼 다정하게, 때로는 판무파탈처럼 치명적으로 그녀의 변화무쌍한 모습은 나를 더욱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녀의 능숙함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거쳐왔을까 하는 질투심 섞인 상상을 하기도 했죠. 현숙 누나와의 만남은 정혜 아줌마와는 전혀 다른 색깔이었어요. 싱그럽고 활기 넘치는 에너지, 거침없고 솔직한 욕망, 정혜 아줌마의 노련함과는 다른 풋풋하지만 강렬한 매력이 나를 사로잡았죠. 우리는 마치 위험한 놀이를 즐기는 어린아이들처럼 혹시라도 엄마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면서도 두 사람과의 만남은 마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았거든요. 언제 발을 헛디뎌 추락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도 나는 멈출 수 없었어요.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죠. 두 모녀의 욕망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은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어요.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감히 누가 모녀를 동시에 탐할 수 있겠어요? 나만이 가능한 특별하고 위험한 관계, 그것은 마치 신이 내린 축복 같은 것이라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었죠. 그렇게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이어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어요. 현숙 누나의 임신이었죠. 그녀의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은 마치 폭탄처럼 우리의 불안정한 관계를 뒤흔들었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어쩌면 현숙 누나는 이 불안한 삼각관계를 끝내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정혜 아줌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녀의 눈빛은 혼란과 슬픔, 그리고 약간의 원망이 뒤섞여 있었죠.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어요. 책임질게요. 그 짧은 한마디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죠. 나는 과연 이 파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위험하고 짜릿했던 관계의 끝은 과연 행복일까? 불행일까?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책임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새로운 가능성에 희미한 기대를 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정의 아줌마는 내 대답을 듣고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듯했죠. 현숙 누나는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왠지 모를 안도감이 그녀의 눈빛에 스치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두 사람 모두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출구를 원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 책임이라는 말은 그들에게 그럴듯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책임이라 아줌마는 나지막이 되뇌었어요. 그래, 책임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이미 이렇게 된 이상 달리 방법도 없을 테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전의 날카로움은 많이 사라져 있었죠. 현숙이 너도 창식이와 결혼하는 거 정말 괜찮겠니? 아줌마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현숙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 괜찮아. 창식이 믿어볼게. 그녀의 믿어볼게라는 말은 왠지 모르게 씁쓸하게 들렸어요. 정말로 나를 믿는 것일까? 아니면 상황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일까? 나는 그녀의 진심을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묻지 않기로 했죠. 어차피 앞으로 알아가야 할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어영부영 우리의 결혼은 급물살을 탔어요. 현숙 누나 뱃속에는 이미 4개월이나 된 생명이 자라고 있었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는 없었죠. 양가 부모님들은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놀라셨지만 임신 사실을 듣고는 서둘러 결혼 준비를 진행하셨어요. 나는 정신없이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집을 알아보고 혼수를 준비해야 했죠.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에 억지로 끼워 맞춰진 부품처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허둥지둥 움직였어요. 결혼식 날 나는 턱시도를 입고 어색하게 웃으며 하객들을 맞이했죠. 현숙 누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와 함께 왠지 모를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사람들처럼 어색하게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죠. 결혼 후 우리의 신혼생활은 예상대로 순탄치 않았어요. 현숙 누나는 임신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고 나는 그런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했죠. 밤에는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고 아침에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서서히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어요. 현숙 누나는 배가 불러올수록 점점 더 여성스러워졌고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왠지 모를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아이를 낳고 함께 육아를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울면서 우리는 비로소 부부가 되어갔죠. 물론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가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면 정희 아줌마와의 은밀했던 시간들이 떠오르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후회나 죄책감보다는 아련한 추억처럼 느껴져요. 그 위험하고 짜릿했던 줄타기는 이제 끝났고 내 옆에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예쁜 딸아이가 있었어요. 나는 비로소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깨닫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딸아이는 어느덧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현숙 누나와 나는 여전히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지만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죠. 나는 가끔 영순의 집에 처음 발을 들였던 고등학생 시절의 나를 떠올려요.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미래였죠. 위험하고 아찔했던 삼각관계의 끝은 예상치 못한 결혼과 행복으로 이어졌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미소를 지었죠. 어쩌면 그 위험천만한 줄타기 끝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파국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내 옆에서 잠든 아내와 딸아이의 미소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네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싫지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있을 때가 있죠. 오늘의 사연자분이 지금 그러한 상태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30대 후반 간호사입니다. 동네에서 조금 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남자가 끊임이 없었어요. 예쁘게 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항상 그런 편이었고 친구들은 도화살이 낀 거라며 얘기하더군요. 저도 저 자신이 신기할 때도 있었어요. 그냥 이 사람에게 사귀자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생각하면 조만간 그 소리를 듣게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 없이 지내온 것도 맞아요. 뛰어나게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나이보다 어려 보이기는 해요. 대부분 30대 초반 정도로 봐요. 미모가 뛰어나지 않으니 몸매 관리는 정말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간호사 직업 특성상 교대로 근무가 돌아가는 데에도 운동은 꾸준히 다니고 식단 조절도 해요.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은 7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6년 정도 만나고 있어요. 연애긴 한데 가정이 있으시고 저도 뭐 50을 바라보는 남자를 사랑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잘해주세요. 달에 꼬박꼬박 상여금으로 챙겨주시기도 하고 힘든 근무는 제외해주시기도 해요. 나름 받는 좋은 점들이 있죠. 다른 간호사분들도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어요. 그래도 따로 말은 하지 않으세요. 제 앞에서 티도 안 내고요. 얼마 전 우리 병원에 남자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인데 생긴 것도 귀엽고 키도 큰 편이고 다들 마음에 들어하긴 했어요. 특히 김 간호사가 마음에 들어해서 거의 공공연하게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는데 결국 제가 고백받았어요. 뺏어오려고 아등바등한 건 절대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또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그냥 좀 잘 가르쳐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혼자 산다고 반찬을 싸오고 선물을 사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집에 남자 손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지를 않나 귀여워서 몇 번 답장해 준 건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한텐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2년 정도 만났어요. 저보다 2살 어리고 평범한 회사원인데 잘 챙겨줬어요. 당연히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건 모르고 그냥 병원 복지가 좋은 줄 알았죠. 운동하다가 헬스장에서 만났는데 운동하는 거 가르쳐주고 교정해주다가 눈 맞았어요. 대단한 러브스토리가 있는 사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리고 귀엽고 맨날 일터에서 보면서 저한테 대놓고 들이대는 연하남을 누가 싫어하겠나요? 그래서 그냥 갈아탔어요. 2년간 만난 남자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는 것도 좀 부담스러웠고요. 저는 딩크족을 희망하고 사실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도 별로 원하지 않는데 남자친구는 하루빨리 결혼하기를 원했거든요. 자꾸 부모님을 뵙자고 하는 것도 싫었고 이제 와서 이 나이에 아기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고요. 새 남자친구는 거의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다시피 했어요. 병원에 알릴 마음은 없었는데 다들 알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A 간호사분이 오더니 저한테 갑자기 엉엉 울면서 이렇게까지 하셔야겠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관심 없으시다더니 꼭 그러셔야 하냐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사람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둘이 사귀는 사이인데 제가 뺏어온 것도 아니고요. 결국 그분은 그만두셨어요. 은근히 제가 잘못했다는 분위기던데 대놓고 말들은 안 해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남자친구가 바뀌었다는 건 아는데 남자친구는 제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건 몰라요. 그냥 입단속만 잘 시키라고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는다더군요. 교대 근무 특성상 서로 모든 시간을 알 수 없으니 그런 사이사이에 만나는 거죠. 어느 날 좀 오래 일한 여자 간호사들끼리만 회식 아닌 회식을 하게 됐어요. 이런 자리 불편하고 귀찮은데 또 참석 안 할 수는 없어서 갔더니 다들 짠 것처럼 야자 타임이라도 하자는 건지 불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 다들 하는 말은 제가 제 남자친구 편의를 너무 봐준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잘못해도 다른 간호사분 잘못으로 떠넘기고 쉬쉬거리고 넘어간다는데 그럼 어차피 다 아는 판국에 제가 혼내기라도 해야 하나요? 어이가 없어서 일단 가만히 듣고 돌아왔어요. 그냥 좀 조심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맘처럼 안 되긴 하더라고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한테 혹시 자기한테 말할 거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어서 혹시 간호사들끼리 험담하다가 들었나 싶어서 괜찮다고 했어요. 다들 뭐라고 생각해도 대놓고 눈치 주는 거 아니니 그냥 넘어가자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저한테 왜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거 말 안 하냐고 하더군요. 순간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냐니까 퇴사한 A 간호사가 연락이 왔대요. 술 잔뜩 먹고 연락 와서 제 험담을 그렇게 하면서 스폰 받는 여자인 거 아느냐고 그랬다더군요.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황당했어요. 그래서 그냥 맞다 내가 간호사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다 그분 덕분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나는 거라고 그러니 괜한 소리 말라고 했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화가 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한테 말하지. 그랬으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 눈치를 덜 보고 했을 거 아니냐더군요. 황당해서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괜찮다는 거냐니까. 그럼 뭐 결혼하자고 할 줄 알았느냐더군요. 알고는 있었지만 같은 병원 사람일 거라고 생각은 안 했다고 제 차나 집을 보면서 절대 간호사 월급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거 알고 있었다네요. 교대 근무니 술집은 못 나갈 거고 집이 잘 사는 건가 봤더니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의심하고 있었대요. 참 되바라졌다 싶기도 한데 차라리 현실적이고 솔직해서 괜찮은 건가 생각이 든 제가 잠깐 우스웠네요. 이게 웃긴 게 오히려 제가 편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남자친구한테 은근히 정이 들었나 봐요. 저렇게 말하는 남자친구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국 화내면서 얘기하는 건 자기 월급 올릴 수 없냐는 거였어요. 그리고 은근히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잘 얘기해서 다른 부서로 치우거나 할 수 없냐는 거죠. 듣다 보니까 슬퍼지기까지 했어요. 생각이 복잡해져서 나가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싫은 게 아니라 좋은데 그렇다고 결혼이나 진지한 만남으로까진 생각 안 했다면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냐는 거예요. 어차피 누나도 내 얼굴이랑 몸이 좋은 거 아니었냐면서 대놓고 이야기하는데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귀여운 연하남을 만날 것이며 직업적 고충도 이해해주고 제 상황도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살면서 제가 남자를 이용하면서만 살아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용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정말 나쁜 거겠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의 연애사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저랑 결혼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저희 엄마 반찬 가게에 오던 손님이었고 거기 일하던 아가씨에게 관심 있던 남자였죠. 그런데 어쩌다가 저랑 연결이 됐냐고요? 그게 다 희한한 운명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39살 미혼이었고 작은 회사에 다니며 창업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근과 동시에 항상 들르는 곳은 다름 아닌 엄마의 반찬 가게였습니다. 엄마는 저녁 8시면 퇴근하기에 저는 거기서 팔고 남은 반찬들로 저녁을 먹고 노트북으로 창업 정보도 찾으며 두어 시간 보내다가 엄마랑 같이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면 일주일에 두어 번 가게에 들르는 제 또래 남성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지금 저의 남편입니다. 그 시간이면 엄마와 종업원 아가씨가 이리저리 가게 정리를 하고 저보다 늦게 저녁을 먹을 즈음이었기에 제가 그를 응대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오이김치, 부추김치, 두부조림, 가자미, 구이 그가 좋아하는 반찬들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런 메뉴는 인기가 많았기에 금방 떨어지고 없어서
저녁 늦은 시간에 오는 그에게는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부탁해서 그가 잘 찾는 반찬은 별도로 주방 냉장고 안에 보관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해두기도 했습니다. 올 때마다 찾는 반찬이 없었으니 저도 답답했고 엄마의 단골을 놓칠 세라 걱정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한편 그가 우리 가게에 일하는 아가씨에게 약간 관심이 있는 듯이 보여서 저는 살짝 둘의 동태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마주치면 서로 얼굴이 발개지고 서로 친근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러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은 그 아가씨와 그가 반찬 가게 앞 골목 구석에서 서로 장난치며 조용히 웃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둘은 아주 친밀했고 아마도 밖에서 따로 만나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뭔가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서서히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저도 몰랐지요. 그래서 이상하게 어깨가 축 처진 채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조금 후에 아가씨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척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약간 누워 살 아래인 그녀는 하루의 알바만 2군데 뛰고 있다더군요. 저는 배추를 씻고 있는 그녀를 곁눈으로 흘끔거리며 이상하게 기분이 슬슬 나빠지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연애를 시작한 것이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이상하게 좀 전에 골목에서 본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자꾸 아른거려서 기분이 불쾌해지더군요. 그녀는 나한테 특별한 감정도 가지지 않고 그저 엄마의 가게 일을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도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그녀를 대할 때마다 이상하게 짜증이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대체 이 감정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 청년을 좋아하나 하는 모호한 생각이 스치면 아니라고 애써 부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가씨가 결근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그날 아가씨 대타로 일을 하러 갔고 엄마는 몸이 좀 많이 안 좋다면서 1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가게를 지키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퇴근길에 반찬을 사러 오더군요. 매일 이렇게 늦게 퇴근하면 저녁이 늦어서 어쩌나 하면서 저는 전에 없이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살짝 망설이다가 저의 눈치를 힐끗 보더니 묘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여자친구가 시간이 많아서 항상 그의 회사로 도시락을 갖다 줘서 그걸 먹고 퇴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번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챘고 그가 그 아가씨와 사귀는 것을 비밀로 하면서도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불쾌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가 말하는 반찬들을 집어서 봉지에 아무렇게나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충 돈을 거슬러주고는 그가 사라지자 얼른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대체 제가 왜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됐는지를 밤새 생각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아가씨는 가게를 그만두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여전히 엄마의 반찬 가게에 나타났고 그는 전보다 훨씬 인상이 밝아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쾌함을 겨우 감추고는 요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고 물으니 여자친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드문드문 떨구듯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주방에서 이리저리 치우고 계시던 엄마는 물론 아무것도 모르신 채 빙그레 웃으며 쳐다보셨고 저는 점점 더 기분이 상해서 별로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지만 억지로 표정을 감추고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는 자꾸 돋워지고 있었고 알 수 없는 저기압의 기분으로 그 무렵을 보냈습니다. 간간히 그가 떠올랐지만 제가 꼭 바보가 된 기분이라서 애써 떨궈내며 저의 일상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의 가게에 갔는데 그가 와 있더군요. 남자는 엄마와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들어서자 조금 놀라는 눈치였고 엄마는 그런 그를 흐뭇한 듯이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집에 와서 그를 만나보라면서
그의 온갖 장점들을 읊어대시더군요. 대체 왜 그런가 하고 들어보니 전에 일하던 아가씨의 오빠가 그 남자라 했고, 둘은 우리에게 부담이 될까봐 남매라는 말을 안 한 채 가게에서 대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 인근에 혼자 독립해서 살던 그의 여동생,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매일 첫 번째 알바를 마치고 집에 가면 도시락을 만들어서 그에게 갖다 주고 그런 후에 우리 반찬 가게로 두 번째 알바를 하러 왔단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것이 고마웠던 오빠는 동생 얼굴을 보려고 한번 퇴근길에 가게에 들렀던 것입니다. 남매는 오해가 깊어서 잘 지내고 있었고 총각은 그저 장난삼아 여자친구가 도시락을 싸준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게 관심이 있어서 말을 붙일까 말까 하면서 망설이는 것을 엄마가 그와 대화하는 중에 눈치채게 되어 엄마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좀 멍해졌고 제 마음을 들켜버렸나 싶어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엄마가 그런 제 마음을 다 읽으신 건지 어디서 공짜로 받은 공연 관람권을 내밀며 둘이 갔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좋은 말로 흥도 돋궈주시고 해서 저는 못 이기는 척하고 주말에 그와 공연장에서 뮤지컬을 관람하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에는 그의 동생과도 같이 섞여서 흥겨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간당간당하게 알 수 없는 질투로 시작된 인연은 불시의 연애가 되어 다가왔고 우리는 이후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 3년 차, 그는 저의 남편으로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약간 특이한 우리의 연애는 결혼 후인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